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태초에 자연이 있었고 이곳에 인간이 도시를 만들고 땅을 소유하면서 세상에는 또 다른 영역이 생겼습니다. 그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체계, 질서를 만들어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 또한 그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으며 인간과는 다른 방법으로 적응하고 있습니다. 정원에 심지 않은 잡초가 자라고 바닥에 보도블럭 사이에 개미들이 집을 만들고 창틀, 전등 밑에 거미가 집을 만듭니다. 새들도 지붕 틈새를 둥지로 활용하고 고양이도 건물들의 틈 사이에 새끼를 낳기도 합니다. 이렇게 도시 속 모든 생물들은 각자의 삶의 방식으로 자신들만의 영역을 점유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들이 도시 속에서 적합하게 공존하는 방식을 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때론 서로의 영역이 겹치며 마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빈번한 것들 중 하나는 새와의 마찰입니다. 다양한 새 종들 중에서 스스로 집을 짓지 못하는 종이 많은데 그들은 원래 다른 새들이 지어둔 빈 둥지를 집으로 삼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도시에서 만들어지는 틈에 사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게다가 도시는 그들이 물과 음식을 구하기에도 매우 수월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도시엔 새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사되고 투명한 성질을 가진 인공 소재들이 새들의 적응을 어렵게 만듭니다. 미국에서는 매년 최대 10억 마리, 캐나다에서는 2,500만 마리가 희생되고 국내에서도 연간 800만 마리 정도가 도시에서의 버드 스트라이크로 죽음을 맞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매일 2만 마리 정도가 유리창에 부딪혀 목숨을 잃는 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시를 이루고 있는 투명한 인면들과 새 사이에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보려 합니다. 새들이 사고 없이 장기적으로 도시 속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존에 반사되는 인면을 대신할 새로운 하나의 켜를 제시할 것입니다. 이를 위한 재료로 인간이 만든 인공 소재이며 현재는 환경 파괴의 주범인 플라스틱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플라스틱은 자연을 위협하는 소재이지만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자연을 지키는 소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제품처럼 장기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새로운 인면을 이루는 방식은 모두 세 가지로 각각 다른 방식으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성품인 바구니를 이용하여 해체 이후에도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만들고, 두 번째는 사용된 일회용품인 페트병을 재사용하여 새로운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자연의 형태를 띠는 조화를 이용하여 오랫동안 쓰여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각재와 철물을 이용하여 1.5, 1.5, 4m의 세 개의 틀을 만들고 세 개의 인면을 따로 만들어 연결합니다. 바구니는 투명한 케이블 타이를 통해 연결하고 페트병은 2cm 폭으로 잘라 엇갈러 끼워 맞춰 여러 가지 패턴을 형성하도록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조화는 PVC 관을 구멍을 뚫어 넣고 집게로 고정시켜 외부를 향하도록 만듭니다. 완성을 했을 때 이런 세 가지 인면이 형성되고 각각의 파빌리온 내부에서 인면을 통하여 흘러들어오는 빛과 그림자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세 가지 연속된 플라스틱은 거시적인 패턴들이 되고 이는 곧 인간이 새들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번 제안을 통해 인간이 도시 속에 서로 다른 영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종들의 삶의 방식에 귀 기울여 보고 본 파빌리온을 통해 기존에 느껴보지 못했던 거대한 면으로서의 플라스틱의 감각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1차 디자인 회의에서 크리틱 받았던 내용 중 첫 번째는 세 가지 파빌리온의 관계성과 배치입니다. 저희가 생각한 각 파빌리온의 관계는 이어진 것이 아닌 한 가지 물성의 재료를 통해 다른 디자인의 입면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세 가지 모두 돋보일 수 있도록 일렬로 배치했습니다. 항상 뜨거워지는 방향이 같은 해를 기준으로 삼아서 사이트가 어디든 인면과 그림자가 잘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 디테일에 관한 크리틱을 받아 실제 시공에 이용될 재료들을 조사하여 적용했습니다. 50 바이 50의 각광과 조인트를 통해서 기본 틀을 완성하고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각 인면을 만들어 연결하여 파빌리온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단국대학교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제가 여기 그냥 이걸로 화면 공유하지 않고 핸드폰에 있는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혹시 요거 보이실까요? 네, 보입니다. 보이세요? 네, 제가 이 영상을 재생을 할 테니까 한번 보세요. 네. 이걸 교수님 새인가요? 네, 새가 껴있는 건가요? 새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저기. 네. 하여튼 저희가 얼마 전에 서촌에 준공한 프로젝트인데 그 벽돌을 원래 70mm 정도 두께의 벽돌을 2번 정도 커팅해가지고 벽돌 하나의 두께가 약 한 23mm 정도 되는 벽돌을 번식으로 쌓아가지고 인면 구성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스페이서의 두께 10mm를 합치면 이 벽돌하고 벽돌 사이가 약 32mm에서 33mm 정도 두께를 갖는데 그 틈 사이로 참새들이 들어가서 집을 짓는 거를 저희가 준공하는 시점에 우연히 확인을 했는데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중심 주제가 되는 그 틈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작은 새들이나 동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서식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만 지금 그런 아이디어 자체가 사실 너무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인데 이 지금 단국대에서 만들어 놓은 이 틈의 표면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뭐랄까 얇다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 벽돌이 쌓여 있을 때의 그 틈은 사실 33mm의 그 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안쪽에 한 70mm 정도의 깊이를 갖는 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틈들이 다 일정 정도의 어떤 두께를 가지고 있어서 그 좁은 틈으로 들어갔을 때 참새들이 그 안에 숨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장국대에서 지금 세 가지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 틈들은 사실 어떤 깊이를 갖는 틈이라기보다는 어떤 표면의 가공성이 많은 상태인 것 같아서 그게 뭔가 깊이를 갖는 틈으로 디벨롭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세 가지 재료를 뭐 이렇게 병렬을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다만 이제 이 정도 규모의 건물을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의 어, 어, 구조물을 그냥 아주 얇은 프레임만 가지고 지탱할 수 있을지는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중간에 뭐 가세라든지 아니면 이쪽과 저쪽을 연결해주는 뭐 브레이싱이라든지 뭐 이런 부재들이 아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검토를 더 해서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국대학교 발표자분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 프로젝트가 사실 저희가 어떤 오해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게, 그러니까 그 건물에 이제 다양한 틈들이 생기면서 이제 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저희가 초점 맞춘 부분은 어떤 집을 제한하다기보다 저런 투명하고 반사되는 인면으로 커튼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고가 생기는 어떤 서로와 서로 간의 시스템이 이제 충돌되는 지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오히려 우리가 인간이 어떤 사인을 주자. 그래서 고속도로나 이런 데 점을 찍거나 뭐 맹금류를 붙이거나 그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그냥 기능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한다기보다 그게 좀 더 또 다른 패턴이나 도시의 새로운 얼굴들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취지로 어떤
그 새들 보낸 사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서식지 틈을 만든다기보다 저런 지금 이슈되고 있는 이런 그냥 소비되는 플라스틱이라는 소재로 새로운 인면을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취지의 프로젝트. 네, 근데 그게 거기에 어떤 틈이 생겨서 새들이 살고 뭐 이런 상황까지 일어난다면 더 재밌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것도 좋네요. 감사합니다. 네, 다른 학교들도 혹시 더 질문 있으신가요? 저희 그룹이 지금 진행이 엄청 빨리 하고 있어서 좀 조금 더 부담 없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해도 될까요? 혹시 저 새들에게 사인을 보내기 위해서 재료를 선택했다고 했는데 네. 플라스틱 바구니라든지 조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혹시 혹시 뉴스를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고속도로나 이런 거에 붙일 때 그 10cm와 5cm가 됐을 때 그 점을 찍었을 때 새들이 인지를 그때부터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보다 일단 우리가 더 작은 어떤 그 새들이 지각할 수 있는 틈을 일단 만들어주는 것 자체에서 일단 시작을 했고, 저 소재를 선택한 것 자체는 일단 환경적인 이슈를 통해서 일단 결정이 된 거고, 효과라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밖을 볼 수 있고, 만약에 건물이 저게 덮는다고 가정했을 때 밖에서 새로운 그 빛이 떨어지고 안에서는 그런 감각을 좀 보여주고 싶었고, 밖에서는 이제 새들이 인지할 수 있는 어떤 인지점들을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의도였었어요. 감사합니다.